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났다고는 믿기 힘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의 분석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전설적인 사건,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게임스탑 주식 대소동을 파헤쳐 볼 겁니다. 평범한 인터넷 유저들이 어떻게 철옹성 같은 월스트리트의 콧대를 꺾어버렸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자,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조 원입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돈은요, 최고급 양복을 쫙 빼입은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단 한 달 만에 허공에 날려버린 액수입니다. 그것도 인터넷 게시판에 모인 오합지졸 개미 투자자들한테 털린 결과죠.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부의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 1장, 공매도의 함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계를 2020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당시 동네 게임팩 가게였던 게임스탑. 솔직히 다들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사나 싶었죠. 주가도 고작 2달러대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월가 헤지펀드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이 회사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베팅, 바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공매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포켓몬 카드 비유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화면 왼쪽을 보세요. 친구한테 10,000원짜리 카드를 빌려서 당장 팔고 나중에 가격이 3,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7,000원을 버는 거죠. 참 쉽죠?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만약 그 카드 가격이 갑자기 5만 원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르면 어떨까요? 세상에, 울며 겨자 먹기로 5만 원을 주고 사서 갚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주가가 끝없이 오를 경우 공매도를 친 사람의 손실은 이론상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메빈 캐피탈 같은 거대 헤지펀드들이 선을 아주 세게 넘습니다. 무려 140%.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시장에 실제로 있는 주식수보다도 더 많은 양을 빚내서 팔아치웠다는 소리예요. 게임스탑이 무조건 파산할 거라고 100% 아니 140%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이 오만함은 곧 그들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밧줄이 됩니다. 이어서 2장, 인터넷 유인원들의 탄생입니다. 이 거만한 월가 엘리트들에 맞선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천재 금융인? 아닙니다. 34살의 평범한 마케터 키스 길이였습니다. 인터넷에선 포효하는 고양이 혹은 디퍼킹 밸류라는 기묘한 닉네임으로 활동했죠. 근데 이 사람 그저 운이 좋았던 게 절대 아니에요. 확실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게임스탑엔 여전히 충성팬이 있고 신형 콘솔이 나오면 매출이 뛸 거고 유능한 경영인도 합류했으니까요. 무엇보다 140%나 되는 그 비정상적인 공매도 물량이 헤지펀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인 53,000달러, 약 7천만 원을 통 크게 올인하고 그 계좌를 레딧 게시판에 투명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게시판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팬데믹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게시판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쓰는 은어들이 좀 재밌습니다. 스스로를 지능이 낮은 유인원이라 부르고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꽉 쥐고 안 파는 걸 다이아몬드 손, 쫄아서 바로 파는 걸 종이손이라 놀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외칩니다. 달랄라로! 이 거치지만 유쾌한 밈 문화가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끈끈한 하나의 군대로 뭉치게 만든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자, 드디어 3장, 역사적인 공매도 쥐어짰기입니다. 어느 날 레딧 유인원들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 켜집니다. 잠깐만, 쟤네가 140%나 공매도를 쳤다고? 그럼 우리가 주식을 싹 다 사버리고 안 팔면 쟤는 영원히 갚을 방법이 없잖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쇼트 스퀴즈입니다. 개미들이 단합해서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럼 공매도 친 펀드들은 더 큰 손실을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야 해요. 그 매수세 때문에 가격은 또 폭등하고 그럼 또 비싸게 사야 하고 완전히 끝없는 폭등의 무한 루프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2월 중순부터 상황은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갑니다. 주가가 31달러를 뚫더니 22일엔 65달러를 넘기며 월가를 패닉에 빠뜨렸죠. 근데 활용점정은 26일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게임스tonk 하고 딱 올렸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92%나 폭등해버립니다. 진짜 대박이죠? 마침내 28일 애초에 2달러 남짓이던 주식이 무려 483달러, 처음에 28배라는 경이로운 고점을 찍어버리게 됩니다. 이 광란의 파티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우리의 영웅 키스 길부터 보시죠.
와, 믿어지시나요? 초기 투자금 5만 3천 달러가 단숨에 무려 7,000% 수익률을 찍으며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0억 원이 됐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 그 자체죠. 뚝심이 때 버틴 그의 확신이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을 볼까요? 게임스탑이 파산할 거라며 오만하게 굴렀던 멜빈 캐피탈은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단 한 달 만에 전체 자산의 절반이 넘는 68억 달러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죠. 결국 다른 펀드들한테 긴급 수혈까지 받았지만 끝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2022년에 아예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4장, 로빈후드의 배신입니다. 개미들의 승리에 취해 있던 1월 28일 아침,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자유시장이 얼마나 쉽게 통제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당시 개미들이 제일 많이 쓰던 앱 로빈후드에 갑자기 팝업이 뜨더니 매수 버튼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파는 것만 되고 사는 건 막아버렸어요. 수요를 아예 인위적으로 틀어 막아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는 결국 미국 의회 청문회로까지 이어졌죠. 여기서 참 절묘한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로빈후드의 아주 큰 돈줄 중 하나인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아까 파산 직전이던 멜빈 캐피탈을 구제해준 바로 그 회사였거든요. 이러니 양당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이거 거대한 이해충돌 아니냐, 자유시장 맞냐 하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5장, 밈주식의 경고입니다. 이 사건은 워낙 레전드라서 훗날 헐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금융시장에 밈주식이라는 아예 새로운 단어를 박아버렸습니다. 밈주식이란 게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벌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인터넷의 바이럴 현상과 묻지마식 집단 행동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걸 말하죠. 게임스탑 사태 이후에 AMC 영화관이나 블랙베리 같은 곳으로 이 유행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가 기관을 이겼다는 이 통쾌한 스토리 이면에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 숨어 있거든요. 키스길은 그저 유행을 따른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선 치밀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거품이 꺼진 뒤 게임스탑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현실적인 가치로 무섭게 폭락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뒤늦게 꼭대기에서 올라탄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빚을 져야 했죠. 인터넷의 스토리는 듣기엔 참 재밌지만 막상 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분석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소셜미디어와 밈 문화가 과연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스트리트의 룰을 영원히 새롭게 바꿔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영화 매트릭스 속의 버그처럼 두 번 다신 일어나지 않을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시스템 오류였을까요? 앞으로의 투자 시장에서 이 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